이번 시간에는 파이널 컷 프로 XML과 프로젝트 매니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비디오 클립을 가지고서 간단한 편집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클립을 어떤 임의의 순서대로 선택을 해서 세퀀스를 생성하면 그 선택한 순서대로 지금 간단하게 배치가 됐죠. 이 상태에서 그렇게 복잡한 작업은 하진 않고 간단하게만 편집을 진행해 놓겠습니다. 세퀀스 이름을 C edit v01 이렇게 이제 그 편집이 되어 있는 상태를 프로젝트를 세이브를 하고 컨트롤 S 지금 프로젝트 이름을 보게 되면 My Video Project v01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놓은 그 이름대로 지금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파일을 만약에 프리미어 CC 2018 버전이 아니라 그 이하 버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프리미어 CC 2017 버전이라든가 또는 2015 버전 그렇게 이제 9버전의 프리미어에서 오픈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세이브를 하고 프로젝트를 일단 닫아 놓겠습니다. 클로즈 프로젝트 그 다음 프리미어 CC 2017 버전을 실행해 놓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는 9버전의 프리미어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프리미어 프로 CC 2017 버전을 실행을 했습니다. 오픈 프로젝트 기능을 통해서 아까 2018 버전에서 저장을 했었던 그 프리미어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My Video Project v01 이 파일이었는데 오픈을 하니까 이제 뭐라고 메시지가 나오죠? 보게 되면 이제 그 현재 이 프로젝트가 프리미어 프로의 어떤 새로운 버전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버전에서는 열 수가 없다고 나오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이 프리미어 프로는 하위 호환성을 사실 거의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CC 2018 버전에서 작업된 프리미어 프로젝트 파일을 CC 2017, 2016, 2015 이런 식으로 그 아래 단계 버전에서 열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혼자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이제 그 공동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가능한 모든 작업자마다 통일된 하나의 그 통일된 버전으로 작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이제 2016, 2017 버전에서 작업하고 어떤 사람은 2015,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옛날 CS 버전의 프리미어에서 작업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런 그 복잡한 어떤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전이 통일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이 파이널 컷 프로 XML이라고 불리는 이 파일을 사용해서 이 편집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프리미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에 대해서 다 지원하지 않고 정확히는 순수하게 이제 어떤 편집된 정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컷 편집을 하거나 트랜지션을 넣거나 간단한 편집 정보 정도는 서로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은 각각의 그 버전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적인 이 효과라든가 이펙트라든가 특수한 기능에 의해서 적용되어 있는 그런 편집 정보들은 서로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CC 2018 버전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아까 작업을 했었던 My Video Project 이 파일을 다시 열겠습니다. 현재 편집을 했었던 이 세퀀스 타임라인을 파이널 컷 프로 XML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파일 포맷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바로
파일 메뉴에 보게 되면 엑스포트 기능이 있죠. 그 하위 기능에 보면 바로 맨 끝에 파이널 컷 프로 XML이라고 불리는 포맷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포맷은 바로 이제 애플사에서 만든 파이널 컷 프로라는 비디오 영상 소프트웨어에서 사용이 되는 일종의 그 편집 정보를 담고 있는 XML 형태의 파일 구조입니다. 프리미어가 바로 이 파이널 컷 프로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XML 구조를 읽고 쓸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상위 버전에서 작업되어 있는 어떤 편집 정보를 하위 버전의 프리미어에서 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출력을 하고자 하는 그 대상 바로 시퀀스 타임라인을 선택을 하거나 또는 해당 타임라인이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현재 지금 C Edit V01 타임라인이 열려 있는 상태고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파일 엑스포트 파이널 컷 프로 XML 그러면 좀 확장자가 XML 형태로 바로 지정이 되죠. C Edit V01.xml 이름으로 저장해 두겠습니다. 저장. XML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그 경로로 이동을 해보면 바로 cedit v01.xml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을 이제 그 노트패드 같은 그런 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이제 열어보게 되면 XML 그 문법 형태의 그 코드로 편집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이 파일을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용하고자 하는 하위 버전의 프리미어 프로에서 임포트를 해서 열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 프리미어 프로 CC 2017 버전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먼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현재 그 작업 중인 프로젝트 폴더에서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작업하죠. CC 2017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프로젝트를 저장하겠습니다. 이름을 XML 테스트 V01 CC 2017 CC 2017 버전에서 생성이 됐다는 의미로 이렇게 붙여 놓겠습니다. 이제 파일 임포트 기능을 통해서 (2018) 버전에서 아까 익스포트를 했던 cedit v01.xml 파일을 열어줍니다. 그럼 이제 보시다시피 그 CC 2018 버전에서 제가 편집에 사용됐던 그 클립과 또한 그 세퀀스 타임라인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적으로는 이제 그 프리미어 프로젝트 파일을 하위 버전에서는 열 수는 없지만은 간접적으로 파이널 컷 프로 XML 파일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편집 정보를 전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이제 그 CC 2017 버전뿐만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구형 컴퓨터 또 구형 운영 체제에서 아주 오래된 프리미어 프로에서 어떤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작업자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인 작업자이고 그 사람이 어떤 작업을 보조해주는 성격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 같은 XML 파일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줌으로 해서 기본적인 이 협동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방법이 그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프리미어 프로의 어떤 그 고유한 상당히 이제 그 특징적인 어떤 기능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정보는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 전달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이제 그 간단한 컷 편집이라든가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으로 뭔가 복잡한 효과가 들어가 있는 그런 성격의 작업은 사실상 넘길 수가 없습니다. 테스트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불러드렸던 정보는 다 삭제하고 다시 CC 2018 버전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조금은 더 작업을 더 진행을 해서 XML 파일을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프리미어 프로가 지금 두 개가 동시에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 성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 2017 버전을 일단 종료를 시켜 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트랜지션을 살짝 놓고 컨트롤 클릭 드래그를 해서 여러 개의 편집점을 동시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D 적당히 트랜지션 길이를 조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립에 대해서는 바로 이펙트 블러 중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이렇게 적용을 해서 부분적인 그 블러 효과를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 T 타이틀을 하나 만들어주죠. 네. 길이를 적당히 필요에 따라서 모양을 조정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아무튼 지금 상태에서 역시 이 클럽에 대해서 컨트롤 D 앞뒤로 트랜지션을 넣어주죠. 네, 그리고 음악 파일을 하나 갖고 와서 따로 트랙에다가 배치를 해 놓겠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는 소리가 안 들리겠지만은 저에게는 지금 정상적으로 소리가 출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이미지 파일을 하나 갖고 와서 애니메이션까지 같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그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이 됐던 그런 이미지 파일을 하나 갖고 와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V3 트랙에 배치를 해서 이 클립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스케일을 좀 줄여서 위치를 이쪽에다가 배치를 해 놓죠. 네, 그리고 로테이션 부분에 대해서 키프레임을 적용을 해 놓겠습니다. 3x라고 입력을 해서 세 바퀴를 회전이 되도록 해주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천천히 회전이 되는 그런 상태가 나오게 되겠죠. 이 같은 그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정보도 같이 XML 파일 안에 포함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자는 얘기죠. 아무튼 지금 이렇게 작업이 된 상태를 그 새로운 XML 파일로 이제 출력을 합니다. 해당 시퀀스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이널 컷 프로 XML 이번에 이름을 edit v02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CC 2017 버전으로 이동을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한 다음에 파일을 임포트 기능을 통해서 CC 2018 버전에서 저장을 했던 XML 파일을 오픈을 합니다. 아까 cedit v02.xml 파일로 아까 저장을 했었죠.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그 제가 편집에 사용했던 음악 파일 또 이미지 파일도 그대로 들어와 있죠. 편집 시퀀스를 선택해서 확인을 해보면 네, 보시다시피 네, 컷 편집, 음악 파일, 트랜지션 네, 예, 텍스트 레이어 구조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애석하게도 지금 이 이미지 파일에 적용을 했던 바로 이 로테이션 있죠. 키프레임이 현재 지금 데이터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걸로 표시가 되지만은 실제로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클립에 적용했었던 바로 이제 부분적인 이 가우시언 블러를 넣었던 부분 있죠. 그 부분도 이 마스크 기능이 없는 상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CC 2018 버전에서 제가 이 부분에만 이펙트를 적용을 했었죠. 그 부분은 지금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바로 이 텍스트 있죠. 이 타이틀 부분은 뭐 다행스럽게도 CC 2017 버전이 구조를 인식해서 이렇게 넣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분의 이펙트 또 일부분의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데이터가 제대로 호환성을 못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하려는 프리미어 프로의 어떤 버전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그 버전으로 가면 갈수록 이 XML 파일에 대한 어떤 정보 인식률이 상당히 떨어져서 결국에는 아주 옛날에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거의 이런 간단한 컷 편집, 트랜지션, 또 오디오에 대한 간단한 컷 편집 이 정도 수준만 인식이 될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거의 인식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해드리는 것은 이 XML을 베이스로 해서 어떤 편집 정보를 주고받는 목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지나치게 복잡한 어떤 편집 정보가 넘어갈 거라고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테스트를 해볼 가치는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인 비디오 컷 편집, 트랜지션, 또 오디오에 대한 기본적인 컷 편집 또는 이런 간단한 텍스트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식으로 좀 더 간단한 편집 정보를 주고받는 목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XML 파일이 구조적인 약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상위 버전에서 편집되어 있는 정보를 하위 버전의 프리미어 프로 안에서 직접적으로 열 수 없는 프리미어 프로젝트 파일을 직접적으로 열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우회로 할 수 있으니까 이 기능을 알아둘 필요는 있겠죠. 부가적으로 이제 XML 이 파일은 단순하게 이제 프리미어 프로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목적뿐만 아니라 프리미어 프로에서 옛날에 만들어졌던 파이널 컷 프로 7 버전의 정보를 서로 또 주고받는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색보정 전문 소프트웨어인 다빈치 리졸버하고 편집 정보를 주고받는 목적으로도 역시 이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XML 파일 말고 위에 있는 AAF 그 다음에 EDR 이런 포맷을 역시 사용을 해서 편집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긴 하지만은 기술적인 그런 제약이라든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XML 파일만큼 좀 쉽게 작업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XML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프로젝트 매니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다시 그 새로운 비디오 클립을 가지고 와서 간단한 편집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시 몇 개의 비디오 클립만 사용을 해서 새로운 세퀀스를 생성을 하고 간단하게 편집을 해 놓겠습니다. 편집된 세퀀스 이름을 my video edit v01. 결국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는 두 개의 세퀀스가 존재를 하고 다수의 비디오 클립이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지금 작업 중인 프로젝트를 한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실제로 세퀀스 내에서 편집에 사용되고 있는 클립만 따로 차단해서 세퀀스 파일과 함께 비디오 클립을 정리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 전에 편집을 했었던 이 클립을 보면 총 4개의 비디오 클립이 사용이 됐죠. 이 4개의 비디오 클립에 가지고 있는 저장되어 있는 그 위치를 바로 리빌인 익스플로러 기능을 통해서 어느 경로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찾을 수가 있죠. 찾아내서 이제 실제로 편집에 사용된 비디오 클립만 따로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럴 필요 없이 바로 프리미어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프로젝트 매니저 기능을 통해서 좀 더 손쉽게 파일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파일 정리가 왜 필요하냐면은 작업을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파일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아주 많은 양의 비디오 클립을 갖고 와서 편집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실제로 편집에 사용되지 않는 비디오 클립하고 이렇게 프로젝트에 같이 열려 있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부하를 좀 느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시각적인 관점에서 또 논리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좀 정리가 안 되는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한 지금 작업 중인 특정 비디오 클립 또는 특정 세퀀스 정보만을 따로 출력을 해서 다른 작업자한테 넘겨줘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파일 사이즈 크기가 만약에 100GB인데 그 중에서 실제로 편집에 사용되고 있는 정보가 20GB라고 그러면은 사실 나머지 80GB는 굳이 다른 작업자한테 넘겨줄 필요가 없겠죠. 물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같이 통째로 넘겨주는 것도, 통째로 복사를 해서 넘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은 작업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효율적으로 다른 사람과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작업에 꼭 필요한 파일만 따로 차단해서 복사를 해서 넘겨주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 이 프로젝트 매니저 기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두 개의 세퀀스가 있는데 바로 My Video Edit V01, 이 세퀀스에서 작업이 됐던 클립하고 세퀀스 편집 정보만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바로 하단에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죠. 실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를 추출을 하고자 하는 세퀀스로 선택을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매니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나 이상의 세퀀스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매니저는 세퀀스 안에 담겨있는 파일을 차단해서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퀀스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를 하고자 하는 이 My Video Editor V01 세퀀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복사를 해 놓고자 하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매니저는 파일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사를 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파일이 복사되고자 하는 경로를 Destination Path 쪽에서 찾아줍니다. 브라우저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로가 있겠죠? 그 경로로 찾아서 정리를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무드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죠. 이 폴더 하위에 복사를 시켜 놓겠습니다. 폴더 선택. 그리고 지금 이 복사를 해내려는 세퀀스에 있는 모든 비디오 클립의 총 사이즈가 있겠죠. 그 파일 사이즈가 복사를 해 놓으려는 그 대상과 비교를 했을 때 복사되는 대상 쪽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디스크 스페이스 기능에 캘큘레이트 기능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체크를 했을 때 지금 보게 되면 오리지널 프로젝트 사이즈, 즉 이 사이즈가 현재 지금 293.21MB고 실제 그 복사가 되는 프로젝트 사이즈는 66.51MB입니다. 그리고 복사를 해내려는 대상 공간은 49.65GB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공간은 이제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셈이죠. 체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사하는 방식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단순히 파일을 모아서 새로운 경로로 복사를 해 넣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 첫 번째 옵션인 Collect File and Copy to New Location, 말 그대로 파일을 수집하고 새로운 경로로 카피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옵션을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밑에 있는 Consolidate and Transcode를 체크를 하게 되면 주어져 있는 어떤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파일을 한번 다른 포맷으로 변환을 해서, 즉 트랜스코딩을 해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시퀀스 전체로 그 특정한 포맷으로 바꿔서 넘길 것인지, 개별적인 비디오 클립 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프리셋 단위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변환을 해서 꼭 넘겨야 된다고 가정하면 대부분은 인디비주얼 클립 베이스로 해서 하나의 클립마다 사용자가 지정한 특정한 포맷 단위로 해서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는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성격의 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 복사를 해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Collect File and Copy and New Location 기능으로 체크를 해놓고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에 보게 되면 Exclude Unused Clip이 되어 있죠. 이 얘기는 실제로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사용이 되지 않았던 파일은 제외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모든 그 파일을 다 담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 기능을 체크를 해제를 해놓고 넘겨주시고, 정확하게 이 시퀀스에서 편집되고 있는 그 해당 비디오 클립만 넘겨야 된다. 그러면 Exclude Unused Clip, 즉 사용되지 않는 클립은 제외시켜라. 이것을 체크를 해놓고 넘겨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Include Audio Component File. 오디오 컴폰 파일은 어떤 그 오디오 데이터를 갖고 있는 비디오 클립을 갖고 왔을 때, 만약 오디오가 어떤 그 압축이 되어 있거나 특정한 포맷인 경우는 보통 프리미어 프로가 그것을 재생이 가능한 구조로 확장을 시켜서 펼쳐놓고 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프로젝트 복사를 할 거라고 그러면 Include Audio Component 파일을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프리뷰 파일, 역시 이것도 렌더링 하는 도중에 만들어지는 파일들이 대부분 프리뷰 파일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업 중간에 렌더링한 흔적이 있다 그러면은 그 흔적조차도 같이 모아서 넘게 된다 그러면은 Include 프리뷰 파일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미디어 파일의 이름을 지금 이 시퀀서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파일 이름이 있죠. 이 파일대로 이름을 리네임을 해서 넘길 거라고 하면 Rename Media File to Match Clip Name 기능을 체크를 해줍니다. 하지만 원본 파일이 가지고 있는 이름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할 생각이라고 하면 이 기능은 체크를 해제한 상태에서 넘겨주십시오. 저는 그냥 일단 디폴트로 다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먼저 세이브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세이브를 합니다. 그럼 이제 카피 미디어 과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대로 복사되어 있는지 아까 지정했던 위치로 이동해보죠. 바로 Moved 프로젝트였죠. 보면은 Copy My Video Project V01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실제로 이제 편집된 실제로 편집에 사용됐던 4개의 비디오 클립과 또 프리미어 프로젝트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또 프리뷰, 오디오, 비디오 프리뷰, 미디어 캐시 등등의 폴더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죠. 네, 이 프리미어 프로젝트가 제대로 정보를 담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클로즈 올 프로젝트, 오픈 프로젝트, 따로 아까 따로 프로젝트 매니저를 통해서 복사가 된 그 프로젝트를 열어봅니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그 편집에 사용됐던 4개의 비디오 클립만 정확하게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편집된 시퀀스 정보도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 매니저 기능을 통해서 편집에 사용됐던 그 클립만 따로 모아서 새로운 경로로 복사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매니저를 통해서 작업이 되는 어떤 파일이 계속 점점 많아지는 경우 중간중간 파일을 좀 정리를 해서 작업을 하거나 다른 작업자에게 파일을 넘겨주기 위해서 또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런 케이스에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제 이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전에 우리가 다뤘었던 이 프록시 기능이 있죠. 네, 특히 이제 4K UHD 같은 그런 고해상도 클립을 위해서 만들어둔 그런 프록시 파일은 자동적인 복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편집에 사용된 원본 클립만을 모아서 정리를 해줄 뿐입니다. 이 프록시 파일을 정리해주지 못하는 부분은 어쩌면 이제 프리미어 프로가 이제 계속 버전업이 되면서 해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프리미어 프로 안에서는 특정 세퀀서 편집 내에서 사용이 된 원본 비디오 클립 또는 원본 오디오 클립 또는 각종 그래픽 파일들 이런 것만 차단해서 한 곳으로 모아서 복사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컨시더레이트 트랜스코드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지정한 특정 비디오 포맷으로 변환을 해서 역시 모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는 역시 이제 이전에 제가 인제스트 기능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를 사용해서 트랜스코딩하는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널 컷 프로 XML과 프로젝트 매니저가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제 기술적으로 좀 더 얘기할 부분이 있긴 하는데 저는 그냥 초보자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사항을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서 2개의 기능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잘 익혀두시길 바랍니다.